한승원의 버들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 2020년 11월 고1 학평에 출제된 부분입니다. 버들떼기 용복을 키우게 된 내력과 광주 양반이 돈을 딸에게 보내는 이유가 드러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제적 궁핍과 쇠약한 몸으로 자식 세대로부터의 부양은커녕 자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세대예요. 자식 세대들이 해야 할 아이 키우는 일, 육아죠. 떠안게 되는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더구나 이 작품 속 노인들은 궁핍한 경제 현실, 즉 가난이라고 보면 돼요. 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향한 내리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과거 전통적인 어머니들 내지는 부모의 모습, 부모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야.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손자들에 대한 어떤 내리사랑이 단순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자가 노인 스스로가 살아야 하는 이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 손자가 없었다라면, 이 자식들이 없었다면 이 노인들은 삶의 가치를 잃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허무감,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빠져가지고 그 삶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손자 내지는 자식들이 있음으로써 이 노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온전히?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노인들과 그 다음에 부양 대상인 손자 내지는 자식들 사이는 어떻게 본다면 상호 연대 관계에 있다 라는 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들떼는 들판과 바다를 왼쪽으로 끼고 걸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심인물로 누굴 나오는 거야? 버들떼기죠. 제목이 버들떼기잖아요.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판과 바다를 왼쪽으로 끼고 걸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간의 이동이네요. 그죠? 들판에는 보리거울? 겨울보리들이 파랬다. 이때 겨울보리니까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겨울. 바다에는 뿌연 먼지 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그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우중충하다는 거죠. 즉 자연물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한숨을 쉬었다. 이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어 지 앞가림을 하고 살려는가. 이 자식이 누군데? 용복이에요. 용복이가 누군데? 손자예요. 죽기 전에 그놈 당당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소망인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용복은 지금 뭐야?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앞가림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버들떼는 그놈이 당당하게 철이 들어가지고 사회인으로 자기 위치를 자리 잡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소망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처럼 희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암담한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팍해졌다. 자, 요거는 인물의 심리와 그 다음에 서술자의 설명이 겹치죠. 그거는 결국 뭡니까? 서술자가 누구의 입장에서? 버들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해 버들떼의 뿌연 안개와 같은 심리, 한숨을 쉬는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내면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용복은 인물이 등장하나요? 반동인물이네요. 왜? 중심인물을 속상하게 하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축구먼 불 조금 떼쟁이
하고 보일러 센서를 오른편으로 틀 수 있는 데까지 틀어놓았다. 보일러를 오른편으로 틀 수 있는 데까지 틀면 보일러 끄는 거 아니죠? 거의 최고조죠, 최고죠.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 닿았다. 자, 발화와 그 다음에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해프죠. 경제관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사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곧 보일러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다. 버들떼건 아깝다고 잠을 잘 때 한 차례만 떼고 나는 기름을 용복은 집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 계속 떼려고 들었다. 그렇지만 버들떼건 손자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놈을 버들떼건 그냥 놔둬요. 그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용복에 대한 버들떼의 태도,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용복은 이불을 덮고 드러누웠다. 버들떼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유일한 손자 용복 때문이었다.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었다. 자, 용복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버들떼에게 용복은 궁핍한 생활을 더하게 해주는 인물이면서 하지만 버들떼기 살아가는 낙을 찾게 해주는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앞가림을 못하는 손자 용복에 대한 버들떼의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늦둥이 아들이 누구에게? 용복에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버들떼에게. 그렇다면 이건 용복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버들떼의 아들이겠네요. 그죠? 막일을 하러 다니다가 싸움질을 하고는 교도소로 갔다. 얘의 아들놈도 참 속 어지간히 세게 하는 놈이네요. 두 해 뒤 겨울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징역 2년을 살았네요. 어딘가 취직을 하고 요리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버들떼는 아들내미가 뭐하고 지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야. 어느 날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이 갓난아기가 누군데? 그렇지, 용복. 띵용. 그렇죠. 버들떼 아들, 즉 용복의 아버지의 삶에 대한 요약적인 짓이죠. 벌써 이게 몇 년이야 벌써. 한 3, 4년이 훅 나간 거네요. 앞으로 결혼할 미장원 처녀가 낳은 아기라는 것이다. 이 미장원 처녀가 누구겠어? 그렇지, 용복의 엄마, 버들떼의 며느리, 얼굴도 못 본. 잠시만 맡아 키우면 돈 벌어 결혼식하고 살림 차린 다음 데려가겠다는 것이다. 헌데 아들은 아기를 맡기고 난 다음 종무소식이었다. 종종 무소식, 계속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버들떼는 그 아이를 우유도 먹이고 밥도 씹여 먹여 키웠다.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 결국은 버들떼기 용복을 키우게 된 내력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버들떼기 손자 용복을 키우게 된 내력. 헌데 용복도 아이고 속 뒤집어져. 지 아비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삶과 비슷한 삶, 싸움박질하고 그 다음에 깜빵 가게, 아직은 안 간 것 같아. 그죠? 하여튼 간에 용복의 삶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농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다닌다더니 그것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다고 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닌다더니 고했다. 이 자식도 싸움질을 하는지 몰라. 가끔 눈두덩이가 멍들거나 입술이 터진 채 밤 깊어 차를 몰고 찾아오곤 했다. 라고 해서 고했다, 싸움질을 하는지 다더니 라는 것을 통해 버들떼는 용복의 생활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암튼 그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버들댁은 손자의 다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미어지는 듯 싶었다. 끌어안고 손으로 만지고 멍든 자리를 볼과 입술로 비벼주었다. 어떤 손자에 대한 애틋함이 드러나고 있네요. 주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이나 할 일이지 누구하고 싸웠기에 이런다냐 걱정하는 거죠. 용복은 차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진짜로 구라. 국가대표가 못하는 것이냐. 국가대표라니까 국가대표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몰라. 금메달만 몇 개 따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지. 버들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다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새각시 시절, 젊은 시절이겠죠. 꼬부랑 시할머니가 쓰던 말이었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약간의 복선이에요.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짓거리는 말. 좋은 일에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하는 건 기쁨 플러스 걱정이죠. 두 개가 막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는 말이었다. 그런데 얼굴은 어쩌다가 그렇게 다쳤냐. 기껏 운동 연습한다고 했더니만 짜증나겠다. 용복이도. 즉 무슨 말이에요. 용복의 말을 버들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 버들댁은 손자 용복의 멍든 곳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었다. 아이고 여기 다칠 때 내 새끼의 살이 얼마나 아팠을까. 용복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여튼간에 연습하느라고 그런 것인께 염려 말고 얼른 이달치 돈이나 내놓소. 이달치 돈? 뭔 소리야? 그랬더니 30만 원이에요. 그럼 권투 연습하는데 30만 원이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복이는 지금 권투를 배우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30만 원, 그것이 돈이란가? 뭐 이런 것들은 방언이에요. 향토성이고 개성을 부여해주는데 꼭 여기만 그렇지는 않죠. 군데군데 방언이 나와요, 사투리가.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생각난 김에 체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은 버들떼기 번 돈이 아니었다. 면사무소에서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는 무연고 독거노인. 요거죠. 요거. 무연고 독거노인. 요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버들떼기의 처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는 뭐였어요? 생계비였어요. 뭐가? 30만 원이. 돈의 내력이죠. 생활비의 내력. 근데 그것을 다 모아주었다가 손자에게 주고 나는 것이었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용복에게 주는 생활비의 내력을 얘기해주며 그 다음에 버들댁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요? 그렇죠. 용복에 대한 내리 사랑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지문의 전반부였어요. 이 지문의 전반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용복이가 기어코 사고를 치죠.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갈 상황까지 처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 비용을 마련하려고 버들떼기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모습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버들댁은 광주 양반을 향해 광주 양반 나 돈 30만 원만 조금 꿉시다. 열흘 뒤에 돈 나오면 줄게 라고 말했다. 왜? 그랬더니 용복이 저지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다니는 버들떼기죠. 숨은떼기. 아이고 어질병 앓는 사람이 연병하는 사람 보고 뱅개칠주라고 하네. 무슨 말이에요? 어질병은 약간 어지럼증 있는 사람이야. 가벼운 병이야. 경증. 그런데 연병은 죽을 병이야. 중증이야. 근데 병 고쳐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뭐야? 연병하는 사람이 더 심각한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광주 양반의 처지가 매우 급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죠. 광주 양반도 시방 마음이 천근만근이라오.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사고를 친 용복에 대한 수습 비용을 마련하려고 광주 양반을 찾은 버들댁인데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치는 않네요. 그러자 교동댁이 그 말을 이어받았다. 부산 딸이 시방 많이 아프다요.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겠다고 마산 공장으로 간 딸이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대화 장면이야. 그리고 장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부산 딸이 뭐지? 웬 부산 딸? 하고 독자가 의아해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쭉 설명해 주죠. 설명해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본다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코드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내용 다시 갑시다. 부산 딸이 시방 많이 아프다요. 이거는 광주 양반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여기까지는 뭐 눈으로 읽어도 되겠네. 그죠? 부산 딸의 처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 어떤 거, 왜 광주 양반이 마음이 불편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술자 개입이고요. 여기까지는 광주 양반의 처지가 되겠습니다.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다달이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차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디. 이게 바로 뭐야? 이건 광주 양반의 처지예요. 야, 근데 이거 독설이다, 독설. 그죠? 동네 양반들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조금씩 보태주는 곡식이나 반찬이나 얻어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죠. 어떤 샬롬 자식이 이랬다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진짜 못 인정하네요. 그죠? 먼 일가의 조카뻘 되는 상근이 이놈이네. 이놈이 이게 매정하고 못 인정한 인물이네요. 시제를 모시러 왔다가 술이 얼근해지는 김에 찾아와서 이 말을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났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네. 글쎄 말씨 하고 얼머무렸다고 한다. 그러나 상근이가 돌아간 다음 그는 개자식. 광주 양반의 평가예요. 나한테 지가 쌀 한 대박을 보태주었다냐. 돈 100원짜리 한 개를 던져주었다냐. 지가 어쩐다고 부끄럽고 부차하지 않아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느냐고 그래. 내사 불불 기어다니든지 바람벽에 똥을 바르고 살든지 집어먹고 살든지 지놈이 아랑한곳할 것이 무엇이야 이씨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광주 양반이 한 이야기, 발화죠. 분노가 되겠네요. 노여워했다는 말이 마을 안에 돌아다녔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에게 멸시를 받는 광주 양반의 처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자, 과거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회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현재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내력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결국 뭐예요? 광주 양반의 사정을 듣고 할 말이 없는 버들떼기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 딸이 위암에 안 걸렸다 하여. 마음이 무거운 이유예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요. 그래서 광주 양반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400만 원을 다 보내줘 버렸다요. 아이고, 그래서 어쨌게라이니. 그래도 광주 양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 참말로 잘 하셨구만이라오. 아버지나 된께 그런 돈을 보태주지. 세상 어느 누가 깽전은 땡전이겠죠? 땡전 한 푼 보내준다요. 자, 여기서 결국 뭐예요? 자, 광주 양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보태주었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광주 양반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 노릇을 참말로 잘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아픈 딸이든 어떤 딸이든 딸은 결국 뭐야? 광주 양반이 살아야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인 세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네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버들떼기 입장에서는 손자를 위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는 듯 발화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버들떼기의 마음은 벌써 절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아직 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버들떼기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지금까지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여 보내준 광주 양반과
이것을 위로하는 버들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된 노인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승원의 버들댁, 자, 2020년 11월 고1 학평에 출제되었던 부분, 자, 버들댁이 용복을 키우게 된 내력과 광주 영감이 돈을 딸에게 보내는 이유가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